이 폴란드 수출에 또 숨은 주역이 있다고요, 박사님? 2009년도에 K2 그 양산 단가 비용 분석을 제가 TF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2009년도 3월에 제시한 한 대당 가격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 109.92억입니다. 국회 국방위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때 당시 방사청장께서는 그러면 비용 분석 TF를 구성해서 목표 비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 TF를 통해서 그때 보고한 것은 78.3억입니다. K2가 구성하고 있는 그 설계의 합리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또 현대 로템만 절감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병정 업체들이 직접 재료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110억 정도 되면 거기 로템이 갖고 있는 그 이윤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럼 110억의 10%는 자기 이익일 텐데 78억으로 되면 결국 그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템의 원가 부장이 굉장히 조금 아쉬웠겠지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저를 굉장히 반갑게 가격 경쟁력이 수출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주했는데 200억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대당. 그러니까 200억대면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와 국외는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비용 이제 78억이 되는 그때 당시에는 파워팩이 국산이었고요. 능동방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국내가 얼마인지는 아마 78억보다는 높지만 90억은 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외에 판매할 때는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야죠.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드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템이 한 80억 초반밖에 안 되는 전차를 200억 가까이 해외 수출한다면 국가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는 거거든요. 워낙 천문학적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이 비용 분석 그리고 목표 비용 검증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비용 분석과가 없어졌다고요?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 분석과하고 통폐합이 비용 분석과가 됐고요. 방위사업 정책과 선행연구과에서 비용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분석과가 아직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비용 분석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 비용 분석 이런 얘기 나오면 졸려. 시청자들은 머리 아파, 영어 나오고 그래서. 네네. 함정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욕심들이 많아요. 배를 하나 어떤 배를 만들어라면 제일 좋은 것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포는 이태리, 미사일은 뭐 미국 거, 전투체계 미국, 독일 거는 뭐 이 측정 장치 다 집어넣으면은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후속 군수 지원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 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용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이 더 오래 계셨어야 돼, 방사청에. 그렇게 해서 꽉 잡아줬어야 돼. 그래가지고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배, 완전히 최고 성능 안 가져도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돈이 얼마 드는가 이걸 잘 분석하면은 이렇게 잘 팔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싼. 그리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독일 레오파드 2배 가격인데 우리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현기차한테 새로운 차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소나타급 요거 만들어 달라. 근데 만들어 주는 회사에서 야 그래도 좋은 거 성능 좋은 거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 벤츠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나타 3천만 원 드릴게요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3천이 안 되고 10억을 달라. 그러면 그것을 주문한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근데 이게 소울소스일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살 수가 없는 이런 형태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1960년대 처음 이제 프로펠러기에서 기로 바뀌면서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암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월남전을 수행하는 미 국방성 입장에서는 그 예산 증액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의 신규 예산이 올 수도 없다 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국방 또 정부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이러한 비용 분석을 통한 그 카이브 활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K9이나 뭐 FA50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수출이 된 거겠네요. FA50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장 자체가 국내가 작기 때문에 해외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 중에 가장 그 비용 분석과 케이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곳이 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FA50이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KF21이 현재는 이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양산 단가가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오더가 많아지면 양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